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 고백의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주버님 방이었어요. 새벽 3시 15분 시골 별장 다락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낡은 나무결이 보였어요. 온몸이 나른했습니다. 아랫배가 묵직하고 허벅지 사이가 끈적했어요. 입술이 부어 있었습니다. 목덜미에 이빨 자국이 느껴졌어요. 여기가 어디지? 내 옆에 누가 있는 거야?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옆에서 낮은 콧소리 소리가 들렸어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리듬이 아니었습니다. 더 굵고 더 깊은 숨소리였거든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넓은 등판이 보였습니다. 짧은 백발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주버님, 아니, 이분은 제게 형님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셨죠. 결혼 첫날부터요. 아주버님은 너무 딱딱해 그냥 편하게 형님이라고 불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이분을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호칭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이불을 들춰봤어요. 둘 다 벌거벗은 채였습니다. 이건 현실이었어요. 어젯밤 기억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빗소리, 촛불, 그의 눈빛, 입맞춤, 수진아, 낮은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았어요. 손이 허리를 감싸는 느낌이 생각났습니다. 혜영님, 제가 그를 불렀던 것 같았어요. 괜찮아? 그가 물었었죠. 네, 거짓말이었어요. 무서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입술은 부어 있었어요. 목에는 보랏빛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나야? 55살 김수진. 20년 동안 남편 바지에 다림질하고 텅 빈 집을 지켜온 여자. 그 여자가 지금 남편의 형과 하룻밤을 보낸 겁니다. 미쳤어요. 하지만 후회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옷을 찾았어요. 브래지어는 램프 위에, 속옷은 침대 밑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급했던 거야?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어요. 일어났어. 아주버님, 아니 형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겨우 대답했어요. 미안해. 아니요, 후회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형님이 침대 끝에 앉아 계셨습니다. 등을 보이고 계셨어요. 넓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네, 알아요. 넌 내 동생 부인이야. 네, 근데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평범하지 않은 아침이었어요. 어떡하지? 저도 몰랐어요. 혜영님, 응, 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형님이 일어나서 다가왔습니다.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따뜻했습니다. 울지 마. 근데 눈물이 나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사실 누구 잘못도 아니었어요. 아니, 둘 다 잘못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잘못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다시 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제 눈빛이었어요. 모든 것은 3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폭우 치던 날부터요.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수진입니다. 올해 55살이에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30평에 살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결혼했어요. 남편 박민수는 올해 57살이고요. 건설회사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없어요. 남편이 원치 않았거든요. 회사 일이 바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처음엔 섭섭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27에 결혼했어요. 그때는 예뻤습니다. 키 162cm에 몸무게 48kg, 긴 생머리에 쌍꺼풀 진한 눈이었거든요. 남편이 첫눈에 반했다고 했어요. 근데 세월이 무섭더라고요.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 처진 가슴, 늘어난 뱃살이 보입니다. 머리엔 백발이 군데군데 보여요.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저를 안 봐요. 밥 먹을 때도 핸드폰만 보고 잘 때도 등을 돌리고요. 손 한 번 안 잡은 지가 2년은 된 것 같아요. 평범한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6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남편 아침 차렸어요. 된장찌개, 김구이, 계란말이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뉴스만 보며 밥을 먹었어요. 맛있어요? 물어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여보 다시 불러봤어요. 응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녁은요? 물었어요. 회식 남편이 짧게 말했습니다. 또 회식이었어요. 일주일에 5번은 회식입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혼자 설거지했어요. 설거지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빨래 돌리고 청소하고 장 봐서 저녁 준비하고요. 저녁 6시에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몇 시에 와요? 물어봤어요. 늦을 것 같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어요. 또 혼밥이었습니다. 혼자 소주 한 잔 했어요. 텔레비전에서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남녀가 사랑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여자가 남자 품에 안기네요. 부럽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손잡은 게 언제였을까요? 1년은 됐을 것 같고, 아니 2년은 됐을 겁니다. 키스는요? 3년은 더 됐을지도 몰라요. 관계는 언제 했더라, 기억도 안 나요. 4년인가 5년인가요? 남편이 저를 여자로 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거울을 봤어요. 55살 여자가 보였습니다. 아직 여자예요. 아직 심장이 뛸 수 있어요. 아직 누군가를 원할 수 있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어 혼잣말을 했어요.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형님, 아니 아주버님이라고 불러야죠. 박민우, 남편 형입니다. 올해 61살이에요. 키가 180cm나 됩니다. 몸무게는 90kg쯤 되려나요. 어깨가 떡 벌어지고 가슴이 두툼해요. 목소리는 낮고 굵습니다. 3년 전 형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습니다. 말기였대요. 3달 만에 가셨어요. 그 뒤로 혼자 사세요. 경기도 어디 시골에 별장 하나 있는데 거기서 지내신답니다. 만난 적은 많지 않아요. 명절 때나 뵙죠.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 과묵하다고 해야 하나 무뚝뚝합니다. 근데 눈빛은 따뜻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조용히 격려해 주셨거든요.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남편이 말했어요. 응? 대답했습니다. 형님 별장에 유품 정리하러 가야 해. 남편이 말했어요. 형수님 유품이요? 물었어요. 응, 근데 나 출장이라 못 가겠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물었어요. 대신 다녀와 줄래? 형님 혼자 하시기 힘드실 거야. 남편이 부탁했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혼자 아주버님을 만나러 간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냥 뭔가 떨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를 넣었어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머리를 빗었어요.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왜 화장을 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예뻐 보이고 싶었어요. 누구한테요? 몰라요. 그냥 그랬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아주버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형님,
내일 갈게요 보냈습니다. 얼마 후 답장이 왔어요. 그래, 조심해서 와 아주버님의 답장이었습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왜인지 계속 뒤척였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내일이면 아주버님을 만나겠죠. 왜 이렇게 떨리는 거지? 그냥 형님인데요. 남편 형일 뿐인데요.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요? 몰랐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두근거림이 뭘 의미하는지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토요일 아침 9시였어요. 아주버님이 차로 데리러 오셨습니다. 검은색 그랜저였어요. 깨끗하게 세차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오랜만이야. 수지나 아주버님이 대답하셨어요.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차에 탔어요. 가죽 시트에서 남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은은했어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별장까지 2시간 거리랍니다. 차 안은 침묵뿐이었어요. 라디오 음악만 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슬쩍 옆을 봤어요. 아주버님 손이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어요. 손가락이 굵었습니다. 남자 손이었어요. 우리 남편 손보다 훨씬 컸습니다. 왠지 시선을 뺄 수가 없었어요. 수지나 아주버님이 불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대답했어요. 고마워, 바쁠 텐데 아주버님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형수님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형수님은 저한테 차가웠거든요. 근데 왜 거짓말했을까요?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어요. 도시를 벗어나니 논밭이 보였습니다. 산이 보였어요.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난 12시쯤 도착했어요. 경기도 어디 산속이었습니다. 주변에 집이 별로 없었어요. 앞집이 100m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2층짜리 목조 건물이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어요. 오랜만에 왔네. 아주버님이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자주 안 오세요? 물었어요. 응, 여긴 추억이 많아서. 아주버님이 대답했어요. 쓸쓸한 목소리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어요. 먼지 냄새도 났습니다. 청소부터 해야겠네요. 말했어요. 그래야겠다. 아주버님이 동의했습니다. 아주버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창백했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수염을 며칠 안 깎으신 것 같았습니다. 형님, 많이 힘드시죠? 물었어요. 괜찮아. 아주버님이 대답했어요. 안 괜찮아 보이세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아주버님이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 아주버님이 고백했습니다. 가슴이 찡했어요. 형수님 잃고 3년이었죠.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지내셨다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말했어요. 수진아, 고마워.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어요. 아주버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냥 심장이 뛰었습니다. 짐을 2층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계단이 가팔랐습니다. 나무 계단이라 삐걱거렸어요. 큰 박스를 들고 올라가는데 발을 헛디뎠어요. 확! 소리쳤습니다. 넘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확! 아주버님 손이 제 허리를 잡았습니다. 단단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아? 아주버님이 물었어요. 아주버님 얼굴이 가까웠습니다. 10cm도 안 떨어진 거리였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심해, 다치면 어떡해.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손이 천천히 떨어졌어요. 하지만 허리가 계속 따끔거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왜 이러지? 나 왜 이래? 얼굴이 빨개졌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미안해요. 사과했어요. 아니야,
내가 조심시켜야 했는데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또 눈이 마주쳤어요. 이번엔 더 오래 마주쳤습니다. 3초쯤, 아니 5초쯤 됐을까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2층 안방에서 형수님 유품을 정리했어요. 옷가지들이 있었습니다. 화장품들도 있었어요. 일기장도 있었습니다. 이거 버려도 될까요? 물었어요. 응, 아주버님이 대답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일기장을 넘겨보고 계셨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형수님 많이 보고 싶으시죠? 물었어요. 응, 아주버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근데 이상해. 요새는 외로움보다 다른 감정이 더 커. 아주버님이 말했어요. 다른 감정이요? 물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저를 봤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근데 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리를 마치고 1층 거실에 내려왔습니다. 수진아, 차 한잔 할래? 아주버님이 물었어요. 네, 대답했습니다. 형수님이 모아두신 차 세트가 있었어요. 녹차를 끓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물었어요. 글쎄, 좋은 사람이었지. 아주버님이 대답했습니다. 사이가 좋으셨어요? 물었어요. 그랬지.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근데 불평은 많았어. 아주버님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떤 불평이요? 궁금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일기장을 펼쳤어요.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봐, 아주버님이 말했어요. 일기장을 봤습니다. 당신은 미쳤어요. 60이 넘은 사람이 하루에 5번씩이나 원하다니 나는 지쳤어요. 제발 그만 좀 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형님, 이거 부끄러운데요, 말했습니다. 부끄럽지? 아주버님이 웃으셨어요.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61살이 하루에 5번, 믿어져? 아주버님이 물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거짓말 같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는데요. 61살이 하루 5번이라니요? 형수님이 힘드셨겠어요, 말했어요. 그래서 나중엔 안 했어. 참았지. 아주버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도 참고 있어. 아주버님이 말했어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무슨 뜻이지?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지? 얼굴이 더 뜨거워졌어요. 차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찻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형님인데요. 남편 형이에요. 하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이러는 거야, 나는요? 아주버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루에 5번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상이 됐어요. 아니, 상상하면 안 되는데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뜨거웠어요. 제 얼굴이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아주버님이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손은 계속 떨렸고, 얼굴은 화끈거렸거든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왠지 불안했습니다. 이 감정이 뭘까요? 설렘인가요? 두려움인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말이 복선이었다는 걸요.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여전히 회식이었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아주버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루에 5번이라는 말도 계속 맴돌았어요. 이틀 뒤였습니다. 남편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여보, 형님이 짐 정리 덜 됐대. 다시 가줄래? 남편이 부탁했습니다. 네, 대답했어요. 또 갔습니다. 이번엔 아주버님이 점심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김치찌개였습니다. 맛있어요, 말했어요. 그래, 오랜만에 해봤어.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같이 밥 먹으며 얘기했어요. 편했습니다. 남편이랑 밥 먹을 때보다 훨씬 편했어요. 일주일 뒤 또 갔습니다.
2주일 뒤 또 갔어요. 어느새 일주일에 2번씩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3번으로 늘어났어요. 남편은 몰랐습니다. 회식에 바빴으니까요. 여보, 또 형님한테 가요 말했어요. 그래, 형님 많이 힘드시나 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계셨어요.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계셨습니다.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팔뚝 근육이 불끈거렸어요.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이두박근이 정말 컸어요. 61살 나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형님, 운동하세요? 물었어요. 응, 집에서 조금 아주버님이 대답했습니다. 몸 정말 좋으시네요 말했어요. 아주버님이 웃으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건강 챙겨야지 아주버님이 말했어요. 땀이 목덜미로 흘렀습니다. 목 근육도 선명했어요.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마른 편이거든요. 근육이 없어요. 비교가 됐습니다. 아주버님은 달랐어요. 탄탄하고 단단했습니다. 남자다웠어요. 저녁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요. 2층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샤워하시는 소리였어요.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독 선명하게 들렸어요. 상상이 됐습니다. 물줄기가 넓은 어깨를 타고 흐르는 모습이요. 단단한 가슴에서 물이 떨어지는 모습이요. 아니,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고개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물소리가 멈췄어요. 복도를 걷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요. 수진아, 수건 좀 줄래? 아주버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젖은 머리가 보였어요. 물방울이 턱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반쯤 보였어요. 탄탄했습니다. 근육이 선명했어요. 아, 네. 황급히 대답했어요. 수건을 건넸습니다. 손이 스쳤어요.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아주버님이 말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가슴을 쥐었습니다. 숨을 크게 쉬었어요.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이 안 됐어요. 이틀 뒤 또 갔습니다. 빨래를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 개는데요. 아주버님 속옷이 있었습니다. 사각 팬티였어요. 사이즈를 봤습니다. XL이었어요. 우리 남편은 M 사이즈인데요. 왜 이렇게 큰 거지? 순간 며칠 전 일기장 내용이 떠올랐어요. 하루에 5번이라는 말이요. 그럼 설마 그게 클까? 손이 떨렸습니다. 팬티를 빨리 개서 넣었어요.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더 흘렀어요. 어느새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요. 바람이 차가워지고요. 별장에 가는 횟수는 점점 늘어났어요. 일주일에 4번씩 갔습니다. 거의 매일 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또 형한테 가? 남편이 물었어요. 응, 정리할 게 많아서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아니, 거짓말인가요? 정말 정리할 게 많았으니까요. 제 마음을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별장에 있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요. 아주버님 방에서 불빛이 새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나 봐요. 그냥 지나갈까 했는데요. 발이 멈춰졌습니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어요. 슬쩍 봤습니다. 보였어요. 아주버님이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상체는 벗으셨어요. 탄탄한 가슴, 복근, 넓은 어깨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체에 수건 한 장을 덮고 계셨어요. 막 샤워를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물방울이 아직 가슴에 맺혀 있었어요. 아주버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수건을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거기에 있었어요. 검은색, 아니 살색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것이 보였습니다.
수건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거대한 윤곽이 보였어요. 25cm는 좋게 돼 보였습니다.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제가 본 것 중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남편 것은 한 손에 잡히는데요. 저건 두 손으로도 잡을 수 있을까요? 형수님 말이 진짜였구나 생각했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구멍이 말랐어요. 이상했습니다. 공포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동시에 알 수 없는 갈증도 느껴졌습니다. 저걸로 정말 하루 5번을 한다고요? 어떻게요? 들어가기는 해요? 아니,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이 고개를 돌렸어요. 창문 쪽으로 돌렸습니다. 달을 보고 계셨어요. 표정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수지나 중얼거리셨어요. 내 이름을요? 왜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황급히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문을 닫고 가슴을 쥐었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뭐지? 이 감정이 뭐지? 두려움인가요? 설렘인가요? 욕망인가요? 몰랐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제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가슴이 뛰고 숨이 가빠지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세면대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습니다. 진정하라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진정이 안 됐습니다. 아주버님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문틈을 봤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주무시나 봐요. 안도했어요. 아니, 실망했나요? 제 감정을 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객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봤어요.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수건 아래 있던 그것이요. 거대하고 압도적이던 그것이요. 눈을 감아도 보였어요. 눈을 떠도 보였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몰랐죠.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일기예보에서 집중호우 경보가 내렸어요. 아침부터 비 소식이 나왔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오지마 아주버님이 전화하셨어요. 비 많이 온대. 위험해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다녀올게요. 대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 가면 될 거리요. 근데 가고 싶었어요. 아주버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어요. 차를 몰고 갔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점점 세게 쏟아졌어요. 별장에 도착할 즈음엔 폭우였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난 듯 비가 쏟아졌어요. 와이퍼를 최대로 돌려도 앞이 안 보였습니다. 수진아, 왜 왔어? 아주버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형님 대답했습니다. 얼른 들어와. 아주버님이 소리쳤어요. 온몸이 흠뻑 젖었습니다. 옷이 몸에 달라붙었어요. 그때였어요. 우르릉, 천둥이 쳤습니다. 쾅, 번개가 쳤어요. 전봇대에 번개가 떨어졌습니다. 쾅, 불꽃이 튀었어요. 그리고 집 안전등이 깜빡하더니 꺼졌습니다. 정전이었어요. 아 소리가 나왔습니다. 캄캄해졌어요. 수진아, 괜찮아? 아주버님이 물었어요. 네, 대답했습니다. 손이 허공을 더듬었어요. 그때 따뜻한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버님 손이었어요. 내가 있어. 무서워하지 마,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안심이 됐습니다. 촛불을 켰어요. 아주버님이 옷장에서 마른 옷을 꺼내주셨습니다. 얼른 갈아입어, 감기 걸려, 아주버님이 말했어요. 네, 대답했습니다. 방에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젖은 옷을 벗으니 몸이 떨렸습니다. 추웠어요. 아주버님 옷을 입었습니다. 티셔츠가 너무 컸어요. 무릎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아주버님도 갈아입으셨더라고요. 회색 긴팔티를 입고 계셨습니다. 근데 왜인지 더 섹시해 보였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산길이 토사로 막혔답니다. 형님, 도로가 물어봤어요. 응, 봤어. 아주버님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요? 물었어요. 오늘은 여기서 자야 할 것 같아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룻밤을요? 아주버님이랑요? 단둘이요? 괜찮아? 아주버님이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대답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창문을 때리는 소리,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수지나 아주버님이 불렀습니다. 네, 대답했어요. 술 한잔 할래? 아주버님이 물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소주를 꺼내셨어요. 네, 대답했습니다. 잔을 받았어요. 따르는 소리가 작았습니다. 마셨어요. 목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지나 아주버님이 다시 불렀어요. 네, 대답했습니다. 너 요새 많이 온다 아주버님이 말했어요. 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아주버님이 물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요 말했어요. 그냥? 아주버님이 되물었습니다. 형님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아주버님이 웃으셨어요. 거짓말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네, 놀랐어요. 눈빛이 거짓말하고 있어 아주버님이 말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진아, 너도 외롭지? 아주버님이 물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말했어요. 솔직해졌습니다. 남편이랑 3년째 손도 안 잡았어요. 고백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여자예요. 형님 말했습니다. 저도 안기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흐느꼈어요. 수지나 아주버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안아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단단했어요. 가슴에 얼굴이 파묻혔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쿵쾅쿵쾅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나도 외로웠어.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3년 동안 혼자였어. 아주버님이 말했어요.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지나 아주버님이 불렀어요. 네,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아주버님이 말했어요. 왜요?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대신 촛불이 꺼졌습니다. 바람에 후 하고 꺼졌어요. 깜깜해졌습니다. 아, 소리가 났어요. 비틀거렸습니다. 아주버님이 저를 잡았어요. 더 꽉 안아주셨습니다. 수지나 아주버님이 불렀어요. 네, 대답했습니다. 떨고 있어, 아주버님이 말했어요. 추워서요,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떨리는 건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두근거려서, 무서워서, 기대돼서 그랬어요. 아주버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허리를 감았어요. 숨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수지나 속삭였습니다. 네, 대답했어요. 이러면 안 돼,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넌 내 동생 부인이야, 아주버님이 말했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버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네? 물었어요. 멈출 수가 없어 아주버님이 고백했습니다. 손이 제 턱을 들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가 기울어졌습니다. 눈동자가 보였어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코가 스쳤습니다. 뜨거웠어요. 입술이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닿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세상이 멈췄어요. 심장만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그리고 깊게 움직였어요. 혀가 들어왔습니다. 뜨거웠어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허리를 감았어요. 꽉 당겼습니다. 가슴이 밀착됐어요. 단단했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영원히 이대로 멈춰 있고 싶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세상에는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도 형수님도 세상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둘뿐이었어요. 입술이 떨어졌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어요. 수지나 아주버님이 불렀습니다. 네, 대답했어요. 괜찮아? 물었습니다. 네,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녹아내리고 있었거든요. 형님, 제가 불렀어요. 응? 아주버님이 대답했습니다. 저 말했어요. 응, 아주버님이 대답했습니다. 무서워요, 고백했어요. 나도,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했어요. 응, 아주버님이 대답했습니다. 멈추고 싶지 않아요, 솔직했습니다. 나도,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다시 입술이 닿았어요. 이번엔 더 거칠게, 더 깊게 닿았습니다. 손이 옷 속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피부에 닿는 순간 몸이 떨렸어요. 수지나 아주버님이 불렀습니다. 네, 대답했어요. 예뻐,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형님, 불렀습니다. 왜 울어, 물었어요. 행복해서요,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예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안겼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으니까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옷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벗겨졌어요. 티셔츠가 벗겨졌습니다. 브래지어가 풀렸어요. 부끄러웠습니다. 55살 몸이었어요. 처진 가슴, 늘어난 뱃살이 있었습니다. 형님, 창피해요. 손으로 가렸어요. 왜? 아주버님이 물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제 손을 치웠어요. 예쁜데,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거짓말, 대답했어요. 진짜야,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가슴에 입을 맞췄어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형님, 저 3년 만이에요, 말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남편이랑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고백했습니다. 흐느꼈어요.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울었습니다. 알아, 아주버님이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나도 알아,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형님도요? 물었어요. 응, 나도 3년 동안 혼자였어. 아주버님이 대답했습니다. 서로를 봤어요. 외로운 사람과 외로운 사람이 만났습니다. 우리 나쁜 거죠? 물었어요. 응, 아주버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멈출 수가 없죠? 물었습니다. 나도 몰라,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다시 안았어요. 더 꽉, 더 뜨겁게 안았습니다. 수지나 아주버님이 불렀어요. 네, 대답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대답했어요. 그래도? 물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행복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옷이 벗겨졌어요. 침대로 옮겼습니다. 아주버님이 저를 안아 올렸어요. 형님, 무거워요, 말했습니다. 아니야, 가벼워,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2층 침실이었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어요.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아주버님이 옷을 벗었어요. 상의가 벗겨졌습니다. 탄탄한 가슴, 복근, 넓은 어깨가 드러났어요. 하의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보였어요. 며칠 전 문틈으로 봤던 것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컸어요. 25cm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굵기도 제 손목만 했어요. 형님, 저거 물었습니다. 응, 아주버님이 대답했습니다. 들어갈까요? 솔직하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아주버님도 솔직했습니다. 형수님이랑 할 때도 힘들어 하셨거든,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걱정했어요. 천천히 해볼게,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다가왔어요. 몸이 겹쳐졌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손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아 소리가 났습니다. 촉촉했어요. 젖었네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창피해요 말했어요. 괜찮아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손가락이 들어왔어요. 한 개가 들어왔습니다. 아 신음이 났어요.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응소리가 났어요. 세 개가 들어왔습니다. 형님 아파요 말했어요. 미안해 조금만 참아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준비하는 거였어요. 근데도 아팠습니다. 그럼 저건 얼마나 아플까요? 두려웠어요. 수지나 아주버님이 불렀습니다. 네 대답했어요. 무서우면 말해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네 대답했어요. 그것이 가까워졌습니다. 입구에 닿았어요. 뜨거웠습니다.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들어간다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네 대답했어요. 눈을 꽉 감았습니다. 천천히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으윽 신음이 났습니다. 아팠어요.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 아주버님이 물었어요. 네, 조금 대답했습니다. 멈출까? 물었어요. 아니요, 계속해요. 대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팠는데도 계속하고 싶었어요. 조금씩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신음이 계속 났어요. 반 정도 들어갔어.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네, 놀랐어요. 반이라고요? 이게 반이라고요? 형님, 더 들어가요? 물었어요. 응, 아주버님이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배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말했어요. 천천히 해볼게.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더 들어왔어요. 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안해.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픈데 기분이 좋았어요. 꽉 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포만감이 느껴졌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 들어갔어.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네,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이라고요? 이게 다라고요? 배가 불러 보였어요. 볼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형님 불렀어요. 응? 아주버님이 대답했습니다. 움직여도 돼요. 말했어요. 괜찮아? 물었습니다. 네, 대답했어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빠졌다가 들어오고 빠졌다가 들어왔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제 목소리 같지 않았어요. 짐승 같았습니다. 수지나 아주버님이 불렀어요. 네, 대답했습니다. 소리 크다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입을 막았어요. 하지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빗소리에 묻혀서 다행이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가 끝났어요. 온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형님, 끝났죠? 물었어요. 응, 아주버님이 대답했습니다. 휴, 안도했어요. 근데 아주버님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형님? 불렀습니다. 응? 아주버님이 대답했습니다. 왜 안 빠져요? 물었어요. 미안해,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네? 물었어요. 아직이야,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네? 놀랐어요. 그때 기억났습니다. 일기장의 내용이 떠올랐어요. 하루에 5번이라는 말이요. 형님, 설마 물었어요. 응,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진짜였어요? 물었습니다. 응, 아주버님이 대답했습니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형님, 잠깐만요, 말했어요. 미안해, 참을 수가 없어,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두 번째였어요. 이번엔 더 빨랐습니다. 더 깊었어요. 소리쳤습니다. 세 번째가 시작됐어요. 형님, 쉬어요, 말했어요. 조금만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네 번째가 시작됐습니다. 안 돼요, 죽을 것 같아요, 말했어요. 조금만 더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가 시작됐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창문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5번 중얼거렸어요. 진짜였어요, 말했습니다. 온몸이 나른했어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래가 아팠어요. 찢어진 것 같았습니다. 근데 행복했어요. 아주버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나 아주버님이 불렀어요. 네,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물었어요. 네, 대답했어요. 많이 아파? 물었습니다. 조금요, 대답했어요. 미안해,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말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형님 불렀어요. 왜 울어? 물었습니다. 행복해서요, 대답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말했어요. 흐느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거 말했어요. 아주버님이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나도야,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진짜요? 물었어요. 응, 나도 행복해,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서로를 안았어요. 수지나 아주버님이 불렀습니다. 네, 대답했어요. 나쁜 여자 맞지? 물었습니다. 웃었어요. 네, 나쁜 여자예요, 대답했습니다. 나도 나쁜 남자고,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네, 대답했어요. 그래도 괜찮아?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대답했어요. 다시 키스했습니다. 길게, 깊게 키스했어요. 창밖이 밝아졌습니다. 비가 멎었어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 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넘었으니까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 행복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을 봤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저도 편안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했어요.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저 외로움을 채우는 것일까요?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행복하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일주일에 4번씩 만났어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만났습니다. 남편 몰래요. 여보, 어디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마트, 대답했어요.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별장으로 갔어요. 문을 열면 아주버님이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왔어? 아주버님이 말했어요. 네, 대답했습니다. 안았어요. 키스했습니다. 옷이 벗겨졌어요. 매번 5번씩 했습니다. 때론 6번, 7번까지 할 때도 있었어요. 형님, 괴물이에요, 말했어요. 미안해,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좋아요, 대답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행복했어요. 남편이랑 있을 땐 죽은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아주버님이랑 있으면 살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관계를 마치고 누워 있었습니다. 수지나 아주버님이 불렀어요. 네, 대답했습니다. 사랑해,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네, 다시 물었습니다. 사랑해, 너를,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저도요,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고백했어요. 안았습니다. 수지나 아주버님이 불렀어요. 응? 대답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응, 알고 있었어요. 근데 멈출 수 없어,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나도, 대답했습니다. 어떡하지, 아주버님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대답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나 아주버님이 다시 불렀어요. 응? 대답했습니다. 평생 함께할 수 있을까? 아주버님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팠지만 받아들였습니다. 현실은 달랐으니까요. 저는 유부녀고 아주버님은 남편의 형이었으니까요. 2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별장 앞집 할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어머, 수진 씨?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인사했습니다. 요새 자주 오시네? 할머니가 물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형님 도와드리는 거예요. 대답했어요. 형님이 누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남편 형이요, 대답했어요.
아, 민우 씨? 부인 돌아가신 분?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대답했어요. 어머, 그럼 요새 둘이 여기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청소 도와드리고 금방 가요.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차가 밤늦게까지 있던데?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에이, 괜찮아요. 요새 세상에 뭐, 둘 다 외로우실 텐데,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의미심장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버님한테 전화했어요. 형님, 앞집 할머니가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무거우셔.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걱정했어요. 걱정 마. 아무 일 없을 거야.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3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남편이 불렀어요. 응? 대답했습니다. 내일 형한테 가볼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네, 놀랐습니다. 별장 오랜만에 가보고 싶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안 돼, 소리쳤어요.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봤어요. 왜?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 형님 요새 컨디션 안 좋으셔서 급하게 말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감기 걸리셨대요. 거짓말했습니다. 그럼 더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옮을까봐 오지 말래요. 말했어요. 그래, 남편이 말했습니다. 네, 다음에 가요. 말했습니다. 알았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휴, 한숨이 나왔어요. 겨우 막았습니다. 화장실 가서 아주버님한테 문자했어요. 형님, 남편이 내일 가려고 해요. 보냈습니다. 진짜? 어떡하지? 아주버님이 답장했습니다. 제가 막았어요. 보냈어요. 고마워. 조심해야겠다. 아주버님이 답장했습니다. 네, 당분간 자주 못 갈 것 같아요. 보냈습니다. 알았어. 보고 싶을 텐데 아주버님이 답장했습니다. 저도요. 보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주버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목소리가 어두웠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물었습니다. 너희 남편이 전화했어.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네, 놀랐어요. 별장 팔걸에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 말했습니다. 응, 아주버님이 대답했습니다. 못 만나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싫어요. 울었습니다. 나도 싫어.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어떡해요? 형님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아주버님이 대답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아, 아주버님이 불렀습니다. 네, 대답했어요. 토요일에 와.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네,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이요? 물었어요. 응, 마지막으로 보자.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네, 갈게요. 대답했습니다. 토요일이 왔어요. 남편한테 거짓말했습니다. 친구 만나고 올게 말했어요. 그래, 조심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별장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아주버님이 안아주셨어요. 보고 싶었어.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울었습니다. 수진아, 아주버님이 불렀어요. 네, 대답했습니다. 정말 끝인가? 아주버님이 물었습니다. 싫어요. 울었어요. 나도 싫어.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키스했어요. 눈물이 섞인 키스였습니다. 수진아,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네, 대답했어요. 오늘 하루만.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네, 대답했어요. 미친 듯이 사랑하자.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네, 대답했습니다. 옷이 벗겨졌어요. 침대로 갔습니다. 그날은 10번도 넘게 했어요. 해가 지고 밤이 오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형님 불렀어요. 응, 아주버님이 대답했습니다. 사랑해요. 말했어요. 나도.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말했어요. 나도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안았어요. 마지막으로 꽉 안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인가요? 다시는 못 만나는 건가요? 아주버님 체온을, 향기를, 숨소리를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잊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마지막 관계를 마치고 아주버님 품에 안겨 있었어요. 그때 끼익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었어요. 형, 나야.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혈액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중얼거렸어요. 일요일에 온다고 했잖아. 속삭였습니다. 계획 바뀌었나 봐. 아주버님이 속삭였습니다. 둘 다 얼어붙었어요. 형님, 어떡해요? 떨렸습니다. 조용히 해. 아주버님이 속삭였습니다. 남편 발소리가 들렸어요. 1층을 둘러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어디 있어?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2층인가?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형님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주버님이 제 입을 막았어요. 속삭였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어요. 다른 방을 열어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긴 없네.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끼익 문이 열렸습니다. 형? 남편이 들어왔어요. 자고 있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방금 일어났어. 아주버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착했어요. 일찍 왔네.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응, 계획 바뀌었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침대 밑에 숨어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를 죽였어요. 발이 보였습니다. 남편 발이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형, 여기 누가 왔다 갔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아주버님이 물었습니다. 차가 2대 있던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 그거 이웃 할머니가 잠깐 오셨어. 아주버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남편이 말했습니다. 근데 형, 여기 뭔가 이상한 냄새 안 나? 남편이 물었습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그래, 아주버님이 물었습니다. 응, 향수 냄새 같은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 향수 유품 정리하다가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아, 남편이 이해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그럼 나 씻고 올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아주버님이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아주버님이 저를 끄집어냈습니다. 빨리 가야 해. 아주버님이 속삭였습니다. 어떻게요? 물었어요. 뒷문으로.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옷을 챙겼어요. 황급히 입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갔어요. 뒷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창고로 뛰었어요. 숨었습니다. 숨소리를 죽였어요. 집안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씻는 소리였어요. 한참을 숨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주버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남편 자고 있어. 지금 나와. 문자가 왔습니다. 천천히 나갔어요.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끄고 밀고 나갔어요. 100m쯤 떨어진 곳에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별장이 멀어졌어요. 아주버님이 멀어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안녕, 형님.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샤워했습니다. 물로 몸을 씻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 향기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별장은 팔렸어요. 아주버님은 서울로 이사 오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였어요. 원룸이었습니다. 남편은 몰랐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문자가 옵니다. 비 오네. 아주버님 문자가 왔습니다. 올까요?
답장을 보냈어요. 응, 아주버님이 답장했습니다. 남편한테 거짓말합니다. 마트 다녀올게 말했어요. 그래,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주버님 원룸으로 갑니다. 문을 엽니다. 앉습니다. 키스합니다. 옷을 벗습니다. 침대로 갑니다. 여전히 하루 5번씩 합니다. 때론 6번, 7번씩 합니다. 55살 제 몸은 61살 그분 품에서만 25살이 됩니다. 수지나 아주버님이 부릅니다. 네, 대답합니다. 사랑해, 아주버님이 말합니다. 저도요, 대답합니다. 행복합니다. 죄책감이 있냐고요? 있어요. 하지만 이 행복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를 안 봅니다. 회식에 바쁘고 집에 와도 핸드폰만 봅니다. 저는 여전히 투명 인간입니다. 남편한테는요. 하지만 아주버님한테는 여자입니다. 사랑받는 여자예요. 원하는 여자입니다. 살아있는 여자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궁금해요.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저 외로움을 채우는 거래일까요? 저는 나쁜 여자일까요?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이라면 20해 동안 사랑받지 못한 여자가 우연히 진짜 사랑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침묵이 흐릅니다. 답은 없습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솔직합니다. 다만 확실한 건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수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울을 봅니다. 55살 여자가 보여요. 하지만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웃고 있어요. 이게 죄라면 기꺼이 받아들일게요. 행복했으니까요. 창밖을 봅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가 왔어요. 비 오네. 지금 올 수 있어? 아주버님 문자였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을 보냅니다. 갈게요. 형님 보냈습니다. 가방을 챙깁니다. 거울을 한 번 더 봅니다. 립스틱을 바릅니다. 예뻐 보이고 싶어서요. 문을 엽니다. 비가 내리고 있어요. 우산을 펼칩니다. 걸어갑니다. 심장이 뜁니다. 설렙니다. 여전히 설레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가슴이 뜁니다. 아주버님을 만나러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나쁜 여자가 나쁜 사랑을 하러 갑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그것만은 확실해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빗소리가 들립니다.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아주버님